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저녁 식사 좀 맛있게 하셨을 것 같고, 저는 또 댓글에 좋은 댓글이 달려 있어서 얼른 또 데이터에 반영을 하고 여러분들께 아메리카노 커피 약간 숭늉처럼 저는 2배수로 물을 타거든요. 연하게 갖고 숭늉처럼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제로금리 스웨덴도 인상, 한은도 빅스텝 가능성, 한미금리 역전 연말 2.5% 갈 수도. 여러 개 기사란 세 가지를 제가 좀 약간 섞었어요. 댓글도 섞었고, 우리 스웨덴 금리 인상은 우리 아래지방님이 또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그것도 여러 가지 상세하게 카나다 얘기도 써주시고, 그래서 스웨덴은 뭐가 있을까? 그래갖고 맨날 이주열 유학 갔던 스웨덴 뭐 금요일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주열 총재는 이미 제대했는데 이제 현역이 아니고 이제 예비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직 이창용 신규 한은 총재, 그러니까 디스 윈도우 드래곤, 이제 잘 생각이 안 나. 디스 윈도우 드래곤 이창용 총재는 약간 아직은 좀 낯설어서 좀 장난치기가 그래. 이주열 총재는 이빨에다가 막 노란 거 갖다가 금리빨 붙이고 막 그랬는데, 성룡이랑 비교하고 그랬는데, 아직 이창용 총재 디스 윈도우 드래곤 나중에 좀 저랑 친해지면 낯이 익으면 장난 좀 칠게요. 그리고 여기 이 여자는 제 옛날에 여자친구인데, 저랑 같이 이제 스웨덴 갔을 때, 그러니까 한국이랑 스웨덴이랑 축구했잖아요. 경기 월드컵인가? 그거 할 때 같이 옆에서 응원하던 여자친구거든요. 얼굴에다가 스웨덴 국기 그리고 오른쪽에다 한 태극기 그리고 해가지고 그 여자친구 스웨덴 생각나서 한 거예요. 자, 오늘 방송할 내용입니다. 기사가 댓글이 하나가 있고요. 기사가 3개가 있고요. 그 기사와 댓글을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그 엑셀 차트가 딱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내일 오전에는 저기 캠핑을 가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가다가 그냥 휴게소에 정도에서 찍어서 올릴까? 그러니까 저 없다고 울지 마세요. 저 없으면은 아마 주가 폭등할 거야. 그 다음에 환율도 떨어질 거고, 뭔가 좀 안정적으로 갈 거니까. 네. 자, 댓글을 보겠습니다. 댓글 오랜만에 아래지방님, 네, 여기 있습니다. 그 아래지방님 바로 댓글 밑에 뭐야 이거 하여튼 성님께서 엘리언님 혹시 다음에 미국 국제 3개월물하고 10년물 배율 상황도 같이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좋은 정보 주시는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이거 제가 옛날에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2년물 10년물에 금리 차가 아니라 금리 배율, 그거 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단서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았었어요. 그리고 3개월물하고 10년물도 잠깐은 보여드렸는데, 아직은 뭐 위험 상황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아마 제가 볼 때 이분도 이쪽으로 좀 뭔가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배율 차트를 어디서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또 보여드리잖아요. 나중에 좀 할게요. 지금 오늘은 아래지방님께서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엘리님. 조금 전 스웨덴이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0%에서 0.25%. 뭐 이 정도 갖고 뭐 또 댓글을 딱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2015년부터 금리 마이너스 금리 0%를 유지해오던 스웨덴. 그러면 7년 만에 물가가 6%래요. YOY, 전년 동월비가. 그걸 못 버티고서 금리를 인상한 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유럽에서 올린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유로존 금리 인상 예상과도 연관성이 보입니다. 아주 좋은 정보였대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금리 올리는지 언론에서도 잘 다루질 않잖아요. 추가로 어제인지 그제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엊그제 그러면 이게 몇 월 며칠이란 얘기야, 이게. 어제 또는 그제잖아요. 이런 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인지 그제인지 확실히 다음부터는 써주세요. 네, 농담이에요. 헝가리도 4.4에서 5.4%로 2개월 연속 빅스텝 인상. 이건 빅스텝이 아니라, 이거는 요즘에 뭐라 그러지? 그랜드 스텝이라 그랬나?
빅스텝보다 더 큰 게 뭐예요? 0.75. 이건 솔직히 1.0% 올린 거지. 0.75, 0.25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0.75도 아니고 1.0으로 올렸어. 이거는 빅 스텝이지. 그랜드 스텝. 그다음에 또 추가로 시장에서는 유로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이게 알고 보면 스웨덴이랑 관련이 있죠.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6월에 다다음 달에 빅스텝 0.5% 빅스텝을 명확히 시사했고, 심지어는 0.75%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무섭다. 캐나다가 약간 그 성격이 약간 불같아요. 휘발성 있게 막 우리나라랑 좀 성격이 좀 비슷해. 막 저돌적이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한글에서 이름을 지었거든. 이 옛날에 그 원래 그니까 인디안 쪽이었잖아요. 북아메리카가 이제 인디안이 있었는데, 조선에 이제 그 뗏목을 타고 와가지고 세종대왕님한테 우리 나라 이름 좀 줘달라 그래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그때 바로 송창식이 또 막 랩을 하고 있었어. 어허 하다가 그냥 가나다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뗏목 타고 돌아가다가 잊어버린 거야. 뭔가 그랬는데 가나다라고 그랬네. 그냥 캐나다 그렇게 지은 거래요. 몰라요? 얼마나 선생님한테 빠따를 맞았으면 얼마나 아프리까. 그래서 또 짓고. 참. 어쨌든 0.75. 야, 우리나라도 5월 달에 0.25 올리는 것도 아마 쇼킹일 텐데, 혹시 미국이 0.75 올려버리면 우리가 그 다음에 곧장이잖아요. 며칠 있다가 5월 달에도 우리 5월 4일 어린이날 때 우리는 이제 알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열리는 우리 한은 총재, 디스 윈도우 드래곤 한은 총재께서 우리도 0.5% 올릴 수도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올리든 말든 그냥 올리면 그냥 그래프에다가 데이터 넣으면 돼. 자, 뉴스 1. 한은 미 연준 과거보다 큰 규모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할 것이다. 외자 운용원 전망 보고서였고, 양적 긴축 5월 즉각 시작 예상,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QT 퀀터티브 원래 그 QE였죠. 이즈닝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타이트닝으로 바뀌었네. 반대예요. 이 얘기가 나오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빅스텝 아니야?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 한미 금리 역전되나 시장 상황 영향은 해가지고 올해 기준금리 2.25에서 2.5% 예상된다. 연준 5, 6월 빅스텝 시 한미 금리 같아져. 연내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 높아. 근데 이제 한은은 역전돼도 대규모 외자 자본 유출 없어. 저는 그 달러를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솔직히 금리가 역전되면은 환율이 폭등할 거거든요. 이게 아데레가 다 맞아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올려도 미국이 빅스텝 올려버리면 우리가 막 매달 금통이 열릴 때마다 올려도 역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미국이, 아니 이자가 미국이 더 많이 줄 텐데, 그것도 더 안전한데, 한국은 북한도 언제 또 뭐 정은이가 뭐 하나 쏠지도 모르는데 불안하잖아.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지. 그러면 달러를 수요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전망하는 그 환율 투더문 2,900원 그 시나리오랑도 맞아질지도 몰라요. 저는 솔직히 뭐 인과관계 그런 거 몰라. 그냥 그래프만 보고 이거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어떤 파워에서 봉차트에서 힘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패턴 이런 거. 지금은 이만큼 벌어져 있는데, 이따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 보면요, 우리가 열릴 때마다 올리면은 얘는 빅 해갖고 역전되더라니까, 막판에.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는 문화일보. 한은도 빅스텝 가능성. 오우, 드디어 무섭게 나왔다. 연말 금리 2.5% 갈 수도. 미국이 연말에 잘못하면 3%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IMF 한국 물가 4%대 상향 따라 4%가 문제가 아니야. 5% 6% 나올 수 있어. 한은 한 번에 0.5% 올릴 수도. 선제 대응 위에 지속적인 인상을 매번 올리는 거야. 경기 하강 국면 고려, 속도는 조절해라. 긴축 시그널도 보내야 갖고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4%. 연평균이 1년 동안의 4% 평균이라는 얘기는 연중에 5% 6%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이 4%니까 물론 3%도 나오겠지. 자, 이 차트부터 항상 먼저 시작하죠. 이 차트는 미국 300년 주가지수와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넣은 건데, 이 중에 분홍색 미국 국채 10년물 장기 사이클의 40년 주기설을 제가 처음으로 창안해서 여러분들께 퍼뜨렸죠. 그리고 일단 40년 동안 오르던 미국 금리가 40년 동안 떨어졌다가 코로나 때 저점을 기준으로 40년 올라가는 사이클로 바뀌었다. 그래서 최근에 급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이게
연한 분홍색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자,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딱 진하죠? 진하니까 눈에 확 띄죠? 자, 연하다, 진하다. 오랜만에 따라하세요. 따라. 항상 제 방송 볼 때는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는 사람 있어. 다 매매한다. 연하다, 진하다, 김연하다, 찐연하다. 자,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그 금리에 대한 추이, 환율에 대한 추이를 최근에 한 1년 가까이 봤던 분들은 왜 그런지 기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바로 40년 사이클 요게 있다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보면은 1980년까지 40년 동안 금리가 오르는 추세였어요. 기준금리뿐이 아니라 시중은행 금리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올랐었어. 그러다가 재작년까지 40년 동안 다 금리가 하락을 했어. 기준금리가. 물론 등락은 있었지만, 이렇게 등락은 있죠. 그냥 계속해서 빠지는 얘기 아니죠. 이렇게 금리 인상할 때도 있잖아. 이렇게 여러 번 인상했어. 이때 94년에는 그 채권 대학살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갑자기 올려버렸고, 2004년 말부터도 올린 게 서프라임까지 몰고 왔었죠. 네. 자,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 또 이렇게 올렸다가 코로나 때 다시 또 제로금리 냈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로그 차트예요. 자, 빨간 거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그동안 낮추다가 드디어 하향 추세대를 돌파하고서 40년 동안 올라가는 추세를 탔죠? 여러분들 40년이에요, 40년. 이걸 확대하면, 자, 여기에, 오늘, 여기는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올린 나라들만 다, 계속 제가,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 오늘 스웨덴을 넣었어요. 스웨덴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딨냐, 헝가리가 아까 올렸다며, 그러니까 헝가리도 올린 거를 반영을 했어요. 자, 근데 선이 너무 많으니까는 헷갈리죠. 물론 여기 파란 거는 미국 기준금리라는 건 알겠어. 그렇죠? 중요하니까 진하게 해놨겠죠. 이렇게 진하게. 그 다음에 빨간 거는 한국의 기준금리라는 거를 알겠어. 중요하니까. 빨간 거. 아까 전기 발라놨어요. 근데, 그리고, 이거 러시아 원래 이렇게 안 찍는데 제가 지난번에 만들어 놓고 놨던다 보네. 이거 러시아예요. 까만 거.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라서 제가 좀 진하게 놨던다 보다. 이렇게 러시아가 여기 98년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 있죠. 이때 기준금리가 몇인지 아세요? 150%예요. 150%. 이때 기준금리 취소했잖아. 이때 원래도 높았는데 그냥 모라토리엄 선언하느라고 기준금리를 150%로 했어요. 15%도 아니에요. 150%예요. 최근에 20%까지 올렸다가 17%로 조금 낮췄죠. 네. 지금 아르헨티나도 위험하다며요. 요렇게 아르헨티나 올라가잖아요. 얘네는 기준금리가 지금 40%대였어요. 최근에 올려서 45%야. 기존에도 40%, 50%, 60% 했었어.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스웨덴, 오늘 그러니까 처음 오르는 스웨덴 제로금리였다가 0.25가 됐어요. 아주 바닥은 바닥인데 여기랑 헝가리랑 새로 데이터 업데이트했어요. 자, 제가 또 진하다 연하다 할게요. 따라하세요. 안 따라하면 맴매한다. 자, 연하다, 진하다 보이세요? 여기 하늘색 있죠, 하늘색. 요게 헝가리예요. 헝가리. 헝다랑은 달라요. 쫙 엄청 올렸네. 오빠 달려 했네. 어이구, 알고 보니까 우리랑 금리가 별 차이가 없었네. 그쵸? 우리 작년 8월달 올리기 전까지는요 0.25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우리가 1.5 됐는데 헝가리는 5.4가 됐어. 5.4. 1.5가 5.4가 됐어. 차이가 엄청나게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만 지금 덜 올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건강하다 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앞으로 무식하게 올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또 걱정도 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초록색 있죠. 연두색의 삼각형 요게 스웨덴 여기 스웨덴 계속 낮췄어요. 얘네도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거래요. 그래서 제로금리 가다가 오늘 요번에 올렸어요. 며칠 전에 올렸어요. 엊그제인데 어젠지 그젠지는 말을 안 했어. 비밀인가 봐. 엊그제래요. 어제 아니면 그제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죠. 어제 올렸어요. 그제 올렸어요. 딱 이렇게 해야지. 자, 이거를 좀 확대합니다. 너무 어쨌든 큰 추이는 알겠죠. 헝가리와 여기 스웨덴.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금리 올리는 나라 있으면 그 나라만 진하게 표시할게요. 자, 연하다, 진하다. 요거 진한 게 헝가리, 연두색으로 진한 삼각형이 스웨덴. 자, 연하다, 진하다. 천천히 할까요? 자, 연하다, 진하다.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어, 진짜. 여기 데이터 하나 업데이트하고 그래프 하나 여기다 넣기가 되게, 왜냐면 이게 이제 차트에 선이 많아지니까 저도 구분하기 힘들고, 또 엑셀에도 이게 약간 부하가 가거든. 데이터가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한 차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2015도 쓰고 19도 쓰는데 2003을 주로 써요. 여기 2003으로 만든 거야. 저는 이게 그래프 만드는 게 훨씬
그 수월하고 빠르고 좋아요. 2015나 2019는 한두 개 차트 만드는데 멋있게 잘 만들 수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막 빨리빨리 할 때는 얘가 훨씬 나. 그래서 2003 제가 좀 연식이 오래됐잖아요. 만 31살이 넘었는데 뭐. 자, 여기 보니까 버냉키도 있고 옐런도 있고 파월도 있고 여기 누구 있어? 그린스폰도 있고 폴 볼커도 있네. 다 이 과거 대통령 여기 다 여기 역대 뭐 마틴도 있고 번스도 있고 밀러도 있고 볼커도 있고 그린스폰도 있고 위에는 대통령 밑에는 그 연준 대통령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확대를 해서 봐야지. 자, 이거는 2018년부터 1, 2, 3, 4년 반 정도네. 이건 이렇게 확대를 해도 선 잘 구별이 안 가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제로금리였어. 제로금리였다가 이번에 올린 거 엊그제 올린 거야. 엊그제 어젠지 그젠지 올렸어요. 0.25로 지금 가장 낮아요. 그래프 0%인 나라는 제가 안 넣었어 일부러. 그 다음에 여기 폴란드가 아니 폴란드였나? 헝가리였구나. 헝가리 요게 하늘색이거든요. 이렇게 이거 와 엄청 올렸네. 이거 보세요. 빨간 거 우리랑 비슷했잖아. 우리 여기까지 올리는 동안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어. 엄청나게 벌어졌죠. 1.5 대 5.4야. 그러면은 거의 3% 차이가 나네. 4% 차이가 나. 4%. 4%면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번씩 하면은 4번 올리면은 1%잖아요. 근데 4% 차이면은 4, 4, 16. 16번 올린 거야. 16번. 우리가 16번 올려야지 헝가리랑 똑같아지는 거야. 얼마나 많이 올린지 알겠죠? 전 세계적으로 다 올린다니까. 물론 어딨어? 러시아처럼 20% 갔다가 한 방에 20% 갔다가 조금 낮춘 경우는 있죠. 자, 여기까지 해외 기준금리 올린 걸 봤습니다. 연하다 진하다지. 자, 연하다 진하다. 자, 여기 보이세요? 요거 여기다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요거랑 요거. 자, 연하다 진하다. 연하다 진하다. 눈에 보이시나요? 연하다 진하다. 김연하다 찐연하다. 됐죠?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응용을 봅니다. 응용. 한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를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올렸어요. 미국도 올린 걸 시뮬레이션 해서 연말에 역전되는 시뮬레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이따 확대된 그래프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이거 어쨌든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요 아파트가 대폭락을 했어요. 근데 물가 때문이 아니, 물가는 안정됐는데 미국이 올린 것 때문에 우리가 따라 올렸을 때는 아파트가 폭등을 계속 했어요. 이거는 맞아. 물가가 안정이 돼 있는데 미국이 연속으로 7년 동결했다가 연속으로 올려버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2번 올렸어. 이때는 아파트 값도 별 부담이 없었어. 오르던 아파트 계속 올라가. 그런데 미국은 금리 동결을 한 상태인데 7년 동안 동결한 상태인데 우리도 그 동결해 있다가 물가가 치솟는 바람에 여기가 2%거든요. 2%를 넘어서 4% 5%막 가버리니까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렸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락을 하네. 하필이면 이때 유럽 재정위기도 있었고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미국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때문이 아니라 물가 때문에. 미국은 안 올렸는데 미국이 올린 건 나중에 올린 거고 작년 8월 달에 올린 게 우리나라 금리 올린 것 때문이잖아.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한 4개월 빠지다가 살짝 돌아서는데 저는 이게 다시 빠질 거라고 봐요. 왜? 이때도 전부 반등했다가 91년대도 반등했다가 더 죽었어. 이 패턴을 반복한다고 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2년차 증후군 얘기하려는 거예요. 임계점 2년차. 여기랑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는 IMF 때 98년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금리가 엄청 떨어졌어. 그래갖고 유동성이 엄청 풀렸어. 그래갖고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 근데 어느 순간 금리가 오르네. 근데 아파트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올라버려. 왜? 워낙 저금리 상태에서 바닥치고 올랐으면 전면 부담이 안 돼요. 워낙 쌌으니까. 싼 데에서 찔끔 올린 거니까. 근데 이게 찔끔찔끔도 여러 번이면 뭐랄까 가게에 데미지가 돼가지고 2년 정도 되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8년 5개월 동안 오르던 아파트 값이 버블 세븐이 터져가지고 빠지더라니까. 추가적으로도 오르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바닥치고 2년 정도까지는 아파트가 버텨. 괜찮아. 자체적인 힘이 있어. 근데 2년 이상 올라버리면 얘가 못 견디더라.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박근혜 대통령 이후인 2013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8년 9개월 올랐어요. 이때보다 3, 4개월 더 올랐어요. 야금야금 더 올랐어요. 근데 그때도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 금리가 돌아서기 시작하더라. 근데 처음에는 여기 주춤했다가 괜찮아, 올라. 왜? 별 부담이 안 되거든.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 거니까. 그런데 2년 이상 올라버리면 얘가 못 버티더라. 왜 그러냐면 저금리, 그러니까 이때보다 지금이 아무리 올라도 금리가 낮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1억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은 3, 4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저금리의 함정이니까. 그게 저금리 함정이 뭐예요? 금리가 비쌀 때는 대출을 A만큼 받았는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내가 4배로 더 대출을 그러니까 금리가 4분의 1로 떨어지면 내가 대출금이 4배나 많아져도 내는 이자는 똑같죠. 그쵸? 금리가 4배 싸졌으니까 대출을 4배를 더 받는 거야. 근데 그 금리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를 쓰고 있으면 냄새나. 시골에 가면 가만히 있어요, 바닥에. 근데 그 냄새나는 거 아세요? 일단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하다 그랬지? 잊어버렸어. 뭐 하다 이게 이제 옆으로 잠깐 샜어. 어쨌든 4배라, 그러니까 금리가 저금리니까 그 금리가 4배나 싸졌으니까 대출을 4배를 더 받았어. 그래도 내는 이자는 똑같았어. 근데 어쩌다 어이어이 해갖고 금리가 계속 올라버려. 그러면 대출금을 줄이는 게 원래는 맞잖아요. 근데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죠. 어딘가 뭐 샀거나 투자했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자를 4배를 더 내야겠죠. 그게 바로 저금리의 함정이에요. 은행들이 약탈적 금융을 할 때 그 짓을 많이 해.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버리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오르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 그럼 얘가 꺾인다니까.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상투 친 게 8월달에 첫 금리 인상했죠. 8월 24일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9월달부터 고민을 하죠. 근데 이미 사기로 하고 계약서 써놓고 막 이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10월달 이후는 사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역대 최저 거래량을 계속 깨. 결국은 근데 기준금리가 이제 그만 오를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올라. 지금 오른 거는 3발에 4발이야. 더 올라. 그러면 아파트가 폭락을 한다니까. 몇 년? 8년 하락. 2021년 10년에다가 8년을 더하면은 2029년 10월이죠? 그때 가서 봅시다. 자, 오늘 금리와 캐나다 금리 뭐 이렇게 좋은 댓글로 정보 알려주신 아래지방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지만 어제인지 그전지 확실하게 얘기해서 엊그제 올렸습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물론 저야 데이터 입력할 때 월 데이터에 입력하기니까 몇월 며칠은 중요하지 않아. 그달만 되면은 넣으면 돼. 근데 이게 월 초면은 엊그제 그러면 이게 월 말인지 월 초인지 어떻게 알아? 장난이에요. 자, 이거는 음악을 틀고 금리, 임플란트, 에어컨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 환율을 매일 올리면 안 되는데, 환율이 또 어느 정도 중요한 그 가격을 넘어서 또 환율을 해야 되나. 환율 방송만 너무 많이 하면 편파적으로 한다고 또 이게 구독 탈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니까 환율에 내가 좀 환율 때문에 되게 관심이 많고 꼭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일문자 후원 환율 싫어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평일 주말에만 후원하지 말고 평일에도 후원해 주세요.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 내일 캠핑 가요. 캠핑장 가서 올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